노후 대비 어떻게 부동산은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박응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부동산보다는요, 황금성이 뛰어난 배당 ETF 등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원갑이라는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기자 때도 참 많이 점심도 먹어보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분이기는 한데 이분이요, 부동산 시장 참 잘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KB국민은행에 부동산 관련 수석 전문의원으로 입사까지 할 정도로 부동산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을 잘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입니다. 예,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부동산 뜯어먹고 못 산다 이거예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려는 거예요.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것,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왔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배당을 많이 주는 것, 아니면 뭐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환율도 볼 수 있는 거죠. 환태가가 가능하니까. 금도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부동산보다는 앞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라 하는 것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엔화에 돈을 쌓아간다든가 앞으로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여유가 생기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현금을 쌓는 일이 중요하니까 현재는 계속 쌓아가지만 앞으로도 쌓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할 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방법까지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보다는요, 황금성이 좋은 금융자산 비중을 좀 늘려가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봐야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집값은 올라간다. 일반 집값은 올라간다. 이 부동산 전문가가 집값 올라간다 하면 올라가는 거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작년 10월, 11월, 12월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와서 1월, 2월, 3월, 4월 다 올라가고 있다.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집은 내가 사는 집이니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부동산 중에도요, 집 말고도 많잖아요. 뭐 부동산 상품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토지도 있고요. 뭐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 한 개 더 사서 월세 받아서 살까? 아니면 뭐 상가 한두 개 더 사서 월세 받아서 노후를 살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하라는 거. 이게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요즘같이 고금리에 과연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1연속 동결을 했지만 3.5%입니다. 3.5%의 가상금리까지 붙으면 금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이거 봐라. 금리 진짜 많은데, 그러면 이자 겁나서 돈 빌려서 뭘 못한다는 거예요. 돈 빌려서. 게다가 말입니다. 고물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고물가 때문에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쓸 돈이 줄어드니까 목돈으로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자 물가가 좀처럼 안 내려가거든요. 2022년 7월에 6.3%에서 지금도 2.9%예요. 4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다가 저출생은 어떡하냐 이거 저출생. 저출생이 되면 아무래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0.7입니다. 출산율 합계가 0.72. 굉장히 낮잖아요. 예, 굉장히 낮으니까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는 저출생까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겠네. 점점 줄어들면 수요 쪽의 상황이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수요 쪽의 상황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요. 안 그래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까지 더 떨어지면 상황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 저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원갑 지금 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위원은요 예를 하나 딱 들었습니다. 부동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예를 들어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봐라. 2018년에 4.7%였던 것이 계속 우상향하지 않느냐. 1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9년에 5.3%, 2021년에 6.4%, 그리고 2023년에도 6.9%, 2024년에는 7.6%지 않느냐. 그만큼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지역상권이 무너지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예, 고물가의 고금리 여기에다가 저출생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불어닥치면 경제활동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고 공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그렇게 되면 와장창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부동산 50% 그죠? 부동산 50%, 금융자산 50%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한 30%만 하고 금융자산 70%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절반을 가져가는 것은 지금 상태가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시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게 변해가니까 나의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 말입니다. 지금 금융비중 그만큼 늘려가라는 이야기 실제로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의 50%, 금융자산의 50%. 그것도 부동산 전문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면 힘이 좋거든요. 게다가 제가 박원갑 이 전문위원을 많이 만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 시장 잘 봅니다. 그런 시장을 보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번씩 봐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환진 TV 세상을 바꾸는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바로 금융자산을 늘려가자는 이야기예요. 저도 금융자산을 늘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금융자산을 늘려가면서 노후에 배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좋다. 가게 월세 받는 것, 오피스텔에 월세 받는 것, 주택에 월세 받는 것보다가 배당 소득이 많아지는 게 노후가 더 편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이 말을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그중에서도 배당 소득이다 하는 것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더 큰 일도 저는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변화도 세고요.
그 변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예, 시장이 바뀌면 자산의 어떤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예.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환진 TV를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정보도 제가 제공을 하면서 계속 할 테니까 지금 만약에 50대 50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천천히 바꿔 가십시오. 천천히. 저는 50대 50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이 50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박은갑 국민은행 수석 전무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50대 50이에요. 일단 50대 50부터 맞추자 이런 이야기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자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